곱니까? 반갑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라경민 아이비오입니다. 와, 정말 기분 좋네요. 그 저기 뭐야 승우 사장님이 머리를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연예인 닮았다. 네, 모델. 네, 맞아요, 맞아요. 배정남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닮았다. 신기하다. 저는 왜 항상 닮았다 저도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한참 많이 드신 배우분들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 오늘은 미팅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음, 미팅을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참고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어, 교육을 하게 됐는데 제 이야기가 뭐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기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나 이거 많이 알아. 알 것 같아.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좀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PT를 하기 전에 궁금했어요. 사장님들은 뭐가 힘들어할까? 그래서 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미팅하는데 뭐가 가장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소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물어봤어요. 미팅을 할 때마다 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본 적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 다음 미팅은 도대체 무슨 미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고객 케어 미팅은 3회 혹은 4회 이상 하다 보면 그 다음 미팅은 도대체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체격이 굉장히 크신, 체격이 좀 크신 분들은 할 얘기들이 많아. 그죠? 왜? 살을 계속 빼야 되니까.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체격의 여성분들을 상대를 하고 있으면 빠질 거 다 빠졌고 큰 차이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매번 미팅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막상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해 본 적 없나요? 미팅을 많이 해봤다라고 하면 한 사람 상대로 한 3회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무슨 미팅을 하지? 맨날 밥 먹고 수다 떨고 뭐 이런 것만 생기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미팅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 그러면 왜 소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미팅을 왜 못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미팅을 이어가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정확한 목표의식입니다. 정확한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고객을 좀 미팅을 해야겠다. 단순히 제품 케어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미팅하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만의 3Y가 부족하다. 3Y 뭐 이런 이유겠죠. 소개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세 번째는 제품 케어에 대한 걱정만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가라는 생각을 못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확한 시나리오가 없다. 여섯 번째 스폰서 파트너 간의 역할 분담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관계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었던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기 사장님들이 미팅을 하면서 제품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품을 판매해야겠다는 생각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셀톡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제품만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셀톡스는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셀톡스는요, 회사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톡스는 즉 뭐예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일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품만 팔더라고요. 제품만 케어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장님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단순히 제품 케어만 하고 있지 않을까? 나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객을 한 사람 모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나요? 소중한 그 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좀 준비하셨었나요? 많은 걸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걸. 그 한 사람 모시기 위해요. 왜 모시려고 했었죠? 간절했고 같이 뭔가 이루고자 했고 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관계십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이 몇 장 없어서 단톡방에 있는 거 그냥 몇 가지 그냥 집어넣고 해봤는데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멘트를 받을 때마다 도대체 나한테 관계심만 가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관계심이 뭐냐. 하은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심을 도대체 어떻게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그래 맞아. 왜냐면 파트너가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관계심을 어떻게 갖나요? 라고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신 물어보고 싶어요. 관계십.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그 친구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통화도 많이 하고 그 친구가 뭐가 힘들어 하는지 그 친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고객에 대한 그 친구에 대한 리스트를 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는 다이어트만 하고 있을까요?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에 내 동반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파트너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 자리에서 예.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쭉쭉 빵빵 뭐 정말 아름다운 아니면 뭐 잘생긴 뭐 여러 가지 뭐 형태의 사람들의 좀 조직을 만들어 보고 싶다 파트너를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 같은 그죠? 가족 같은 파트너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났든 부족했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꿈을 갖고 힘들지만 같이 이 악물고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 원할까? 뭘 하고 싶어 할까? 뭐가 힘들어 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고객 케어를 하면 40대 분들이 많잖아요. 우연치 않게. 저도 희한하게 40대 분들이 많아서.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나이에 걱정,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긁어줄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관계십은 딱히 뭔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내 파트너라고 생각이 들고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 않을까요? 궁금한 거 많지 않을까요? 그것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관계십이라는 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충분하게 안부를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 리스트를 체크를 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 플러스 일상 그다음에 3Y 그다음에 배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배움. 저는 여러분들이 40대를 만나든 10대를 만나든 20대를 만나든 그 사람마다에 대한 배우고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한테 뭐 많은 분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정해져서 특히 남자 그 2명만 이상하게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그 외에 가끔씩 찾아오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물어보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약간 좀 일따로 일따로, 코치 따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약간 좀 다르게 좀 나눈 상태에서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는데, 근데 일과 일상, 3Y, 그러니까 일 플러스 일상은 동일합니다. 그 안에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따로따로 하려고 하는 개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십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하는 잡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른들을 만났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본 말들이 뭐예요? 또 무슨 일해? 오래간만에 만나 이런 일 물어보지 않나요? 그래요. 밥 먹었니? 그죠? 물어보죠. 밥 먹었니? 네, 밥. 그죠? 맛있는 거 먹었겠죠? 근데 보통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떻게 지내? 너 무슨 일해? 괜찮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상시 하는 말들인데 왜 이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굉장히 떨려 할까요? 왜 고민할까요? 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은 진짜 별거 아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Y 다음은 3Y입니다. 3Y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준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미팅하기 전에는 이 3Y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고객 케어한다고 해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먹으면 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엔젝타의 단점이란 저 생각해 봤을 때 단점 제품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 제품 효과가 너무 좋아. 저는 이게 단점이라 생각해요. 왜? 너무 믿거든. 사장님들이 제품에 대한 너무 뭐 신뢰를 갖고 있다면가 믿기만 해. 그래서 당연히 소개할 거라 생각해. 왜? 살 빠지면 당연히 소개하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효과가 덜해. 크게 없어. 그럼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별의 별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끌어올 수 있게끔 엄청난 상의를 하지 않을까요? 왜? 효과 못 보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제품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 신뢰도가 100%야.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크게 안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3Y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 3Y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막 연습을 했어요. 자, 락유민 사장 앞에 나가서 3Y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떨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막 그 발표하기 전에 막 써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써보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스폰서님이 야 너무 길다. 그래서 다시 썼다. 다시 쓰고 다시 발표합니다. 진정성이 크게 못 느끼겠다.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 파트너 간에 이런 3Y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왜 네트워크인지, 왜 엔젝타인지, 이 엔젝타를 통해서 나는 어떤 꿈을 이루고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보면 뭐 이런 거겠죠. 고객을 만났어요. 딱 봐도 이 사람 괜찮아. 제품 케어가 아니라 사업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먹고 만약에 효과 보면 저 한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할까요? 효과 괜찮으면 당연히 소개시켜 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꼭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왜 네트워크를 했냐면요. 저는 왜 하필 이 엔젝타였냐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잘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효과 보시면 꼭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고객은. 아, 이 친구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때 어떤 한 파트너 형제라는 파트너인지 제 파트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설명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가서 막 떨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 근데 고객이 무슨 말을 하더라면 참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 세트 사줄게.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랬죠. 저희는 엄청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의 열정 하나로 그 떨림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사주시더라고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설명을 잘한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앞으로 왜 여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꿈과 목표가 정확하시면 그 고객은 그 진정성을 그 마음을 느끼고 따라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3Y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보셨을 때 아마 한참 친구가 야, 난 일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따로 술 한잔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소개한 이유, 그죠? 나는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 못했던 친구가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같이 할게 이러지 않았나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팅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객에 대한 리스트를 뽑고 스폰서와 상의를 통해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전에 그 방송국 사장님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런 고객 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고객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랑 같이 가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장님 이건 아니다. 스폰서랑 데리고 가는데 고객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스폰서랑 같이 가요? 차라리 사장님 혼자 미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고 스폰서님이랑 상의하고 미팅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얘기했어요. 네. 저는 항상 고객을 미팅하기 전에는 정말 그 고객이랑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30분 가까이를 이 사람은 지역이 어딜까? 이 사람은 살을 왜 빼고 싶어 할까? 다이어트 제품은 먹어봤을까? 그럼 네트워크인 건 아나? 회원제인 건 아나? 제품 쓰면 얼마나 써봤을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스폰서랑 이야기를 해요. 이랬대요, 저렇대요, 저렇대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냐면 카카오 스토리 펴봐.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SNS 있어? 하고 보고 얼굴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일 것 같아. 그러면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방향성을 잡았어요. 근데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팅하기 전에는 고객에 대한 리스트가 어느 정도는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갈 건지 스폰서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고객에 맞는 PPT를 수정을 해야 된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고객을 만나면 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STP를 하고 있어요. 고객은 그 STP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그 1시간 반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요? 다이어트겠죠?
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예요. 어디 뭐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커스에 맞춰서 왜 당신이 살이 쪘는지, 그래서 당신이 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제품 설명은. 그 나머지 뭐예요? 내가 왜 이 제품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사장님이 일 통해서 열심히 했을 때 저 소개시켜줘야 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계십을 가져야 되는데 관계십도 못 갖고 제품 설명만 열심히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하고 다음에 다시 미팅 하십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노, 괜찮습니다. 왜요? 다 들었어요. 완벽합니다. 설명을 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에 맞는 PPT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할 분담,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3Y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돌발 상황 대처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을 만났어요. 사장님, 저 믿고 카드 주십시오. 198 얘기했는데 고객이 NO, 카드 없어, 돈 없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안 돼요. 찡찡거리면서 계속 카드 주세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무슨 멘트를 쳐볼까? 이런 거에 대한 상의, 그런 걸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의 상의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업가인가요? 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엔젝타에서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셀톡스 코치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전 이 부분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건데도 맞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폰서님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얘 지금 네트워크 하고 있는 건가? 판매하고 있는 건가?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트워커로서, 사업가로서 스스로 말할 수 있나요? 난 네트워커야. 난 리더야. 난 사업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업가일까? 스폰서님이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한 적이 있어요. 난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손을 못 들겠더라고 처음에. 왜? 와, 내 조직이, 내 상황이, 내 성격이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 아닌가요? 내가 직급이 없다고 해서 리더가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내가 파트너가 없다고 해서 리더가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리더세요. 각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리더인데 리더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단순히 판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면 저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 미팅에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보다 전문직이든 그거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갑인데? 여러분들의 갑 아닙니까? 고객 미팅을 해요. 40대든 50대든 미팅을 해. 보고 이 사람이 내 스타일 맞아.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왜 면접을 보지 않죠? 면접을 보세요. 보고 이 사람이면 내 파트너로 내가 같이 해볼 만은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고 겁먹들었네. 응? 빈깡통이네. 이러면 내가 할 얘기가 있죠. 사장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업가로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앞으로 그 나이대 맞는 사람들을 끌어갈 리더분들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고객을 케어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나? 네. 만약에 40대 분이 내가 가가지고 제품 케어를 하고 있어요. 셀톡스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메모지를 펼쳐가지고 막 메모하면서 들어요.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 인성이, 배울 만한 자세를 갖추고 계시네?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네.
근데 막 다리 꼬고 막 양쪽 팔 다 잡고 막 탁 늘어져 가지고 막 뭐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막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사업시킬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겠죠?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갑이다 생각을 하고 나는 사업가다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뭔가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리더로서 무엇을 변화를 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바꾸어야 될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시나리오 짝입니다. 시나리오. 제가 희한하게도 하은 사장님 밑에 파트너분들이랑 희한하게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어제도 가졌고 저번에도 갖고 희한하게 갖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했던 말들은 뭐냐면 시나리오 잡아주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관을 져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 전문 코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자 컨셉,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세 분류로 나눠보면 다이어트 전문 코치 말 그대로 뭐라고요? 저 다이어트 어마어마하게 코치했습니다. 뭐 제가 막 코치한 사람이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뭐 고객 만나면 제가요 100명 이상이 넘는 40대 여성분들을 엄청나게 케어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얘기해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죠? 믿기 위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믿고 제품 꼭 드셔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문적으로 다이어트 쪽으로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저는 사업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면 저는 이런 말들을 해요. 저번에도 미팅할 때 이랬는데 사장님 저 제품 잘 몰라요. 사장님 저 다이어트 코치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근데 저는 보통은 아, 좀 이 일을 통해서 좀 효과를 보고 좀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 교육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초창기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잘 하지는 못하는데 한번 제가 잘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줘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나중에 제품 효과 보고 진짜 괜찮다라고 하면 그다음 제가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제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사업가, 돈을 버는 뭐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비자 컨셉, 말 그대로 소비자 컨셉이에요. 소비자가 제품 설명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만나자마자 제품 설명하고 있어요. 야, 내가 제품 먹었는데 제품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엔제타라는 제품이 있고 뭐 몇 년도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고객이 그 친구가 옳다구니 삽니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소비자는 말 그대로 야,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 무슨 제품인데? 야, 코치 만나봐. 대박이야. 뭐 이런 코치에 대한 티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것처럼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잡고 혹은 내가 뭐 알바를 해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해 그러면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몇몇 분들 제가 그나마 얘기해 본 사람이 그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물리치료를 하신대요. 염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대요. 사장님 그럼 그거 대박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세요. 고객분들한테 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제품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신뢰도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야기하세요. 난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잡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활용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폰서 티업입니다. 스폰서 티업. 여러분들은 고객 미팅을 하면 스폰서 티업을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요? 네, 얼마만큼. 저는 사실 스폰서 티업을 잘 못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고민이 먼저 앞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스폰서 티업을 어떻게 할까? 딱히 할 얘기 없죠. 어, 대단한 분.
아니면 뭐 다이어트 경험이 많으시고 다이어트 코치를 많이 해보신 분 또 있나요? 뭐 유능하신 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진정성 있는 그리고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괜찮은 이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스폰서 티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듣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미팅을 스폰서님이랑 갖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스폰서에 대한 티업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적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스폰서 티업을 한번 준비 잘 해보세요. 저는 티업을 잘 많이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명현 사장님은 스폰서의 티업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도대체 나는 스폰서님을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스폰서님이랑 미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저 혼자 많이 했어요. 한국 스폰서님을 모시고 제가 미팅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명예사님은 스폰서 티업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셔가지고 스폰서님이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 티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역할 분담입니다. 미팅 가기 전에 반드시 스폰서 혹은 파트너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 아까 뭐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인데요. 뭐 운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고객 반응이나 현 상황, 뭐 기본 체크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객에 대한 그 상황에 맞게끔 역할을 분담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 이러는 거야. 야, 역할 분담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파트너 아니면 스폰서 이렇게 미팅하면 제가 설명할게요. 그럼 스폰서님은 그럼 나는 일단 먹여볼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어제도 저기 누구지? 사장님들이 그 미팅 갔다 오겠다고 하시길래 역할은 정하셨어요? 했더니 제가 설명 다 합니다. 저는 옆에서 리크루팅 할 겁니다. 끝. 음. 뭐 이런 간단한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그지 않던가요?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성향 스타일에 맞게끔 해서 고객들도 이런 고객이 있어요.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눈에 직접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PT보다 A4용지로 적어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시음을 해보고 맛을 보고 제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체험 사례만 보고 결정하신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우린 모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역할을 정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여러 가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기 위한 예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요, 뭐였냐면 내가 고객을 미팅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B 고객의 명단을 소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잘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나를 보고 주변 사람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지.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잘 입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꼬질꼬질하게 입고 다닌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넥타이도 잘 매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나는 사학과인가? 네, 나는 사학과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청바지 입고 미팅할 수 있어요. 네, 반바지 입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쓰레빠 신고 가서 미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학과니까 한 사람을 그냥 만나더라도 제대로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본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소개를 받기 위한 예시인데요. 제가 그냥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예쁘게 살 빼지시면 사장님 보고 살 빼고 싶어 하는 분 생기실 거예요. 나중에 꼭 소개시켜 주세요. 이걸 언제 얘기하냐면 전 처음에 얘기해요. 처음에. 왜요? 하면 안 돼요? 하면 되잖아요. 뭐 부담을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효과 보시면이잖아요. 효과 보시면 괜찮은 사람,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 꼭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케어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죠. 일단 밑밥 깔았네요. 다음에 효과 봤어요.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사장님, 소개시켜 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해놓고 갑자기 뭐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냅다쿠네 뭐 소개해 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자연스러운 명단 체크. 살이 빠졌습니다. 그죠? 고객이 살이 빠졌어요. 우와, 살 진짜 많이 빠졌네요. 저 이렇게 합니다. 진정성 없어 보이겠지만 진정성 있습니다. 그래서 살 많이 빠졌네요. 엄청 예뻐졌다. 근데 저 이런 말 사실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거든요. 아, 애매하긴 합니다. 더 빼시긴 하셔야겠네. 이야기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은 칭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미팅 가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칭찬 진짜 잘해야 돼. 알았지? 네. 하고 와 이러고 있죠. 진짜 그때는 진정성이 없죠. 그리고 고객분들도 알아요. 뭐 빠진 뭘 빠졌다고 그런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하고 있냐고 그래요. 다 알아요. 근데 빠지긴 빠졌습니다. 확실하게 차이는 납니다. 5일만 하더라도 안 빠졌다고 거짓말입니다. 빠졌습니다. 고객은 안 빠졌다고 무조건 얘기하죠. 근데 막상 인바디 찍으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사진 안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진 안 찍고요, 인바디 안 찍고 어떻게 하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 몰래 찍더라고요. 몰래 미팅하는 거 다 찍어놓고 나중에 친해지면 보여주더라고. 비포 애프 탁 보여주더라고. 사장님 그때와 지금과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몰래 찍긴 했었는데 친해졌잖아요.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면 고객들이 뭐라 보냐면 우와 내가 많이 빠졌구나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무음 카메라를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찰칵찰칵 소리 나면 걸리니까. 그래서 예, 저 나름대로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했고요. 명단 그래서 자연스러운 명단 체크가 돼야 돼요. 주변에서 물어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빠졌으면 한 사람쯤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있어요. 있어. 얘기하다 보면 나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빠졌다고 했어요. 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 사장님, 만약에 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방향성을 줍니다. 이 사람이 제 파트너니까요. 예, 이 사람이 단순 회원 가입했고 제품 먹는 단순 고객이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에요? 내 파트너니까 방향성 줘야지. 예,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줍니다. 예, 그래서 사장님한테 뭐 고객한테 이건 노, 이건 예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거 어때요? 저렇게 얘기해 보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안 됩니다. 그죠? 다이어트 코치를 해요. 코치를 해요. 어머님이 물어봅니다. 저 이거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을까요? 안 좋아요. 예, 크게 좋은 거 아닙니다. 사업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어, 나 이런 거 이렇고 저거 좀 싫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셔야죠. 그건 아닙니다. 하면 그 파트너분이 월커니 하고 예스 이럴까요? 아니에요. 예, 삐지십니다. 예,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왜? 그 나이 때 어린 친구분이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하는데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고객을 항상 만나면 네, 맞아요. 먹고 싶겠다. 고민이시겠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목표가 이런 건데 이렇게 좀 빼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좀 참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장단점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난 그 선택에 맞춰서 케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하는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들이 힘들어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존중을 하고 끌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명단 체크해서 방향성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다가 다음에 미팅할 때 또 물어봐요. 맞아. 사장님 그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 있잖아요. 어땠어요? 저땠어요? 그러면 이랬어. 저랬어. 아, 그래요? 근데 뭐 못 만났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또 뭐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 한번 잘 해볼게요. 해서 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계속 방향성을 주셔야 되는데 제품 케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명단이 확인되면 방향성을 잡아준다. 금방 얘기한 거죠. 3Y. 고객에 대한 3Y를 잡아줘야 됩니다. 고객이 3Y가 뭔지 알까요? 몰라요. 그럼 고객한테 뭐라고 해요? 사장님은 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셨죠? 내가 갑자기 살이 이렇게 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고 저것고 먹고 몇만치 먹고 몇백을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 제품 만났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3Y잖아요. 내가 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지.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 거잖아요.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사장님,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먹고 이렇게 효과를 보셨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랑 이야기하세요. 제품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왜 이 제품을 먹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객이 뭐라고 해요? 막 얘기하다 보면 제품 얘기 안 해요.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걱정,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코치를 설명해주고 코치를 티업하고 미팅을 잡아주세요. 제품 설명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품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제품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 보고 너무 비싸. 나 제품 안 먹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그 고객은 가격을 보고 아니면 제품을 보고 구매를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치에 대해서 티업을 많이 하셔야 그 사람이 코치 때문에 미팅을 합니다. 예. 이 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고객 문의가 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제품을 먹어봤던 사람들. 왜 오나요? 왜 올까요? 와서 뭐라고 하나요? 효과를 제대로 못 봤어요. 코치를 못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도 좋은 건 맞지만 코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코치가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코치에 대한 티업이 반드시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단한 보상 플랜 그리고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보상 플랜을 다 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네트워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경험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만약에 네트워크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다, 관심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스폰서님 티업할 것 같아요. 알잖아.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대 맞는 사람이 설명한다라고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네, 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단순 고객이야. 단순.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간단하게 추천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그림을 그려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지금 현재 제품을 계속 먹고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네요. 그쵸? 있으시죠? 있잖아요. 여지껏 물어봤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제품을 먹게 되면 사장님한테 이만큼 떨어져요. 이만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림을 뭐 한 달에 잡아줄 수도 있고 세 달에 잡아줄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를 잡아주면서 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풀어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다가 막 직급 얘기하고 막 NDM 보너스 얘기하고 막 오토십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면 고객이 쉬워할까요? 어려워하겠죠. 단순하게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꾸준한 관계십 형성을 통해 명단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준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한 사람을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까요? 정말 미팅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내가 가서 뭐 해야 되나? 어? 맨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막 이런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내 파트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관계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계속 무슨 얘기해요? 진짜 웃고 떠들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다이어트 관심 있는 누구누구가 있긴 있어. 아 그래요? 그 명단을 쫙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을 가질 때 사장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이렇게 소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명단 지금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내려오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서 미팅을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미팅할게요. 저는 이렇게 계속 그 사람과 관계심을 가지면서 명단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방향성을 잡아주고 친분도 모하고 막 이랬던 시간들을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개 명단이 없다 이러신 분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없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생깁니다. 예, 진짜 없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아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내가 한 번 먹고 효과 보기 시작하면 엄청 소개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있었죠? 있었죠? 지금 웃는 건 있었다는 거겠죠? 그 사람이 소개를 하던가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소개 명단이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단지 당장 소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만들어야겠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수당을 막 이렇게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난 돈 벌 생각 별로 없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돈 필요한 사람,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 근데 진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 난 내 삶만 빠면 돼. 이러신 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무감, 뭐 책임감 이런 걸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좀 경제적 있는 사람들은 좀 봉사활동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전 그런 책임감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 사장님 어때요? 좋지. 그 만족감 있잖아요. 만족감. 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부류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말 한마디에 굉장히 부담감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방향성을 잡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고객이 없더라도 주 1회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돌리면서 같이 들어볼 수 있게끔 사람들 소개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한 사람에게 저는 시스템을 이야기했어요. 시스템을. 우리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몇 시에는 매주 보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관계심을 꾸준하게 가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STP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항상 먼저 가서 얘기했죠. STP 풀고 비전 제시하고 보상 플랜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사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디톡스 N 건강 이거 있죠? 세미나를 돌렸어요. 세미나.
세미나는 꼭 어디 뭐 룸에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집에서 하셔도 돼요. 인원 많아야 되나요? 아니요. 뭐 한 명이도 됩니다. 두 명이도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돌려. 그러면 고객이 들었을 때 뭐 네트워크도 아니고 디톡스, 건강 관련된 세미나를 한대.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폭넓어질 수 있을까요? 있겠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당장 구매 안 해도 되고 들어볼 수는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궁금증을 좀 유발시킬 수 있게끔 명단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고객에 대해 고객의 주변인들과 소통, 본인만의 3Y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네요. 왜 다이어트 시작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풀어가면서 코치 티업을 하면서 반응을 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9번째, 근처 지역 센터를 방문시켜라. 근처 지역, 뭐 근처 지역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해당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대구가 지금 센터가 있잖아요. 전 대구 센터를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한 2차, 2, 3차 정도 되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기 한번 가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왜? 왜요? 왜? 첫 번째, 인맥. 두 번째, 다양한 체험. 그죠? 그리고 사람들. 예. 만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좀 참여를 해보고 다양한 정보와 사람들과 인맥을 넓혀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키고 그 고객에 맞는 그죠? 그 고객에 맞는 분들과 대화를 좀 붙일 수 있게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사를 보여주고 명단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한다. 다양한 체험 사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체험 사례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체험 사례들도 여러 가지 갖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당뇨 사례를 막 이렇게 보여주다가 있다 보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누구가 옆집 누구가 당뇨인데 고혈압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명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성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비슷한 연령대 상황에 맞춰 소득을 벌어가는 혹은 사업으로 전향하게 되었던 스토리텔링. 저는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장님 나이에 비슷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다이어트 제품을 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이어트 때문에 먹었는데 이분이 제품 효과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근데 그 고객분들도 다 뭐였냐면 그냥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품을 먹더니 효과를 보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 일할 거야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가만히 그냥 두 사람 소개했는데 그 사람 지금 가만히 있어더라도 월에 아무것도 안 해도 300씩 400씩 벌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고객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어라?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계속 비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그 고객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유형이 있어요. 저런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듣는 것들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교육을 들으면서 내 고객 경험이다 생각하고 내 주변 명단들 40대든 50대든 내 지인이든 계속 브리핑을 하는 거야. 스토리텔링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면 오늘 내가 이런 고객이 있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공감을 갖고 할까요? 당장은 아니겠죠. 근데 타이밍이 올 때가 있더라. 그래서 명단 관리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스폰서와 미팅을 주선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스폰서님이랑 충분하게 미팅할 수 있게끔 하고 13번째, 직접 연락처 받고 전화해서 미팅 잡는다. 이런 분이 있어요. 고객이 있어요. 고객을 막 얘기하다 보면 명단이 있어요. 소개를 하고 싶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연락처 저 주세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누구누구 씨한테 연락처 받았는데 다이어트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좀 제가 좀 여기 내려왔고 하니까 한번 언제쯤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미팅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봐야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피곤하시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이다. 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관계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소개를 어떻게 좀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이, 그리고 비춰지는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품 팔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영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저기 방 사장 저기 방선호 방승호 사장님이 제가 이제 판매할 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승호 사장님이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커피가 팔린 거예요. 와 신난다 이랬는데 방승호 사장님이 아직도 못 팔았다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 판매가 되니까 굉장히 기분 뿌듯하더라고요.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도 줬습니다. 커피 주고 판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하셔야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좀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나요? 됐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또 열심히 사업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